영도에서 찍은 영화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1번 국제시장, 2번 변호인, 3번 불안당, 4번 신과 함께, 5번 곤지암, 6번 블랙팬서입니다. 자, 사회 이슈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컨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컬처 클럽. 오늘도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와 함께 영화와 책을 골라오셨는지 영화부터 만나보죠. 신바님. 네, 오늘은 조금 지역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는 곳이기도 하고 매우 애정하는 곳이긴 영도입니다. 영도죠, 영도. 오. 제가 여기 처음 나온 것도 영도 그렇죠. 관련해서 섭외했을 나왔었잖아요. 때.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영도다리 축제도 있고 해서 좀 영도를 나타낸 그린 영화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들어가기 앞서서 뭐 객관식 문제를 준비하셨다고요? 어떤 문제입니까? 네, 일단 이제 영도에 관련된 영화를 소개하기 전에 영도에서 찍은 영화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1번 국제시장, 2번 변호인, 3번 불안당, 4번 신과 함께, 5번 곤지암, 6번 블랙팬서입니다. 저는 5번 곤지암. 곤지암은 서울 근처에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블랙팬서랑 네. 이 변호인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곤지암은 정확히 아닌 것 같아요. 청년님은요? 저는 1번이요. 국제시장? 네. 황정민 배우가 나왔던 국제시장? 네. 국제시장에서 네. 국제시장의 배경은 이제 송도입니다. 송도에서 영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긴 하는데 찍은 영화가 아니지 찍은 영화가 않습니까? 아닌 거? 네. 정답 뭐예요? 정답은 1번 와, 국제시장입니다. 진짜? 봤습니까? 와, 진짜로? 봤습니까? 당연히 아니라 영도가 생각했는데. 나오는데 송도에서 바라본 영도가 나옵니다. 맞아요. 아니, 곤지암은 정확합니다. 뭐야? 곤지암은 찍었어요? 네, 영도 해사고라고 하는 이제 폐교가 그쵸. 있었는데 그 안에서 공포 영화를 찍었습니다. 와, 장난하나?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제시장은 생각도 못해요. 왜냐면 부산 너무나 배경이기도 원도심이니까. 하니까. 네. 근데 그 황정민이 이제 나이가 든 이후에 약간 이제 서로 대화를 할 때 뒤에 영도가 이제 배경으로 나오는 게 국제시장입니다. 둘이 맞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 부산 is good. 부산이라 좋다. 자, 알겠습니다. 자, 국제시장이 답이었다는 것까지 정리하고 영화 얘기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오늘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 겁니까? 사실 이제 위에 보기로 말씀드린 영화들은 영도를 좀 장소적 배경으로 촬영을 했고 영도에 있던 어떤 일들을 사실 조명한 영화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할 컨텐츠들은 좀 영도에 대해서 다룬 영화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영화인데요. 이제 영도다리 주변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사람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5명의 주인공을 바탕으로 영화는 각 주인공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내용이 진행됩니다. 이제 4분의 주인공들은 영도다리 근처 이제 전바치 골목에서 일하고 생활하시다가 이제 그곳을 문화재생 도시개발 사업으로 집을 잃게 된 점집 할머니들, 그리고 자신만큼 늙은 강아지를 돌보는 강아지 할머니, 그리고 조선소에서 근무하다가 직장을 잃은 용접공, 영도 중리바다에서 청각을 잃고 평생 물질만 하며 살아온 해녀 등이 영화 속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소개하게 된 이유는 영도의 발전사랄까요? 좀 변화를 살펴볼 수 있어서 좀 고르게 되었는데요. 이 주인공들의 삶을 비춰보면서 좀 영도에 대한 발전도 좀 함께 이야기를 진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한 대략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의 일상을 좀 꾸준히 카메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를 보면 영도에 어떤 변화를 좀 느낄 수 있습니까? 영도의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저도 한 2015년에 들어와서 되게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느꼈는데 그 조금 더 이전에 2011년 이전부터 이제 그리고 있었는데 좀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개발, 이제 그들을 좀 무자비하게 내쫓는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혹은 영도의 이제 조선업이 점차 쇠락의 길을 가게 되면서 문을 닫게 되는 조선소의 이야기가 좀 영화 속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있지만 좀 점차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담은 영화인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건들 어떤 이런 현상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주인공들을 비추면서 영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직간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생각을 관객으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또한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좀 무겁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유쾌하게 혹은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삶을 받아들이는 모습 등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영화 자체에 이제 어떤 지역의 변화는 되게 쓸쓸하고 을씨년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데 좀 영화를 볼 때는 좀 더 그 주인공들의 그런 가벼운 재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가볍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장이 이제 문을 닫아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용접공이 이제 녹슨 갑판 위에서 오랜 자신의 꿈이라고 이야기했던 색소폰 연주를 이제 시작하면서 다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듣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건 약간 좀 울컥하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나올 영화를 이제 감독이 미리 할머니들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그걸 보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죽기 전에나 뭐 이런 거 다시 나오겠나 뭐 이런 얘기 농을 던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또 계속 마음 한편에 남는 영화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소개해준 영화는 영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였고요. 네. 두 번째 영화는 뭡니까? 네. 다음은 영도에 위치한 한진 중공업의 노동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그림자들의 섬입니다. 그림자들의 섬. 네. 그래서 영도에 도착하면 수많은 이제 배에 관련된 사업들이 보이는데요. 엄청 많아요. 네, 아마 이따가 청년님도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네. 깡깡이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는 배 한 척도 금세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선박 수리업이 유명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복내산 이제 정상에서 보면은 중공업의 수많은 크레인들이 이제 수놓아져 있고 밤 늦도록 불 켜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그 크레인들이 잔뜩 설치되어 있는 그곳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30년이 넘는 기억을 좀 영상으로 담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들의 섬이라는 것은 조명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그런 빛없는 그늘 그 아래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일컬어서 그림자라고 표현하며 그들이 일하는 곳이 섬, 특히 영도도 섬이니까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실제로 영도의 이름도 원래는 그림자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른 말을 좀 길렀다라는 섬이어서 절영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절영도를 영도로 줄여서 그림자 영, 섬 도자를 쓰기 때문에 약간 중의적인 의미를 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영도에서 한창 발달했던 사업이기도 했지만 이후 선박업이 많이 침체되기도 했잖아요. 또 당시 그 김진숙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크레인 위에서 309일간의 이 고공농성을 했던 것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이유도 같이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 김진숙 위원 같은 경우는 1981년에 용접공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1986년 이제 한진중공업 내에 있는 노조 대의원에 당선이 된 후 이제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고초를 겪고 또 해고를 당했었는데 그래서 그가 이제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면서 37년간의 법적 소송 등을 좀 복직 투쟁을 위해서 벌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2011년에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를 반대하고 같은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홀로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길었던 싸움 끝에 지난 작년이죠. 2022년 2월에야 명예복직과 퇴직을 했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그 30년이 넘는 장시간 동안 해결해주지 못했던 싸움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외치며 목숨을 잃기도 했었고 그리고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질타를 받기도 했었던 그 긴 시간을 영화는 묵묵히 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진이라는 대기업에 입사했을 당시에 뭔가 설렘 기대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의 뭔가 서러움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은 여러 동료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함께 연대하는 그런 모습까지 좀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멀다고만 느낄 수 있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영화는 차곡차곡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도는 정말 많은 얘기를 담고 있는 섬인 것 같습니다. 또 피란 수도 때 영도부터 시작했을까요? 그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녹아져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영도는 정말 이야기가 많은 섬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피란 수도 때부터 영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던 섬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만나고자 했던 섬이기도 하고 또 이제 거제 등의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건너온 섬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또 제주의 해녀들이 물질을 하러 왔다가 뱃사람들을 만나서 정착한 섬이기도 하고 또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의 어떤 번영과 눈물이 서려 있는 섬이기도 하고 그러네. 네, 또 영도 할매의 전설도 빼놓을 수 없고요. 신석기의 패총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 영화 친구처럼 영도 깡패가 한때 유명했던 섬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요즘에 영도는 그러한 어떤 여러 이야기보다는 잠시 들리는 관광지로서만 소비가 되고 있기에 좀 제가 영도를 애정하고 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좀 아쉽기도 한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알고 둘러보면 더 좋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축제도 있고 또 혹시 또 영도가 워낙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보니까 혹시 들리시게 된다면 여러 이야기들이 담긴 좀 위화 같은 영화들을 좀 꼭 한번 보고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을 살짝 해봅니다. 네. 부산에 살면서 해운대, 뭐 광안리, 서면 이런 네. 곳은 좀 많이 가봤는데 영도는 많이 가보지 않았거든요. 오늘 신바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영도에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아직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에는 커피도 유명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도 있다고 하니까 영화를 보고 다시 영도에 오신다면 좀 재밌게 영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화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그림자들의 섬 만나봤고요. 책으로 넘어가 보죠. 청년님. 네, 저도 영도의 딸 신바님과 함께 네. 영도다리 축제와 연결돼서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영도다리를 보면요, 네. 그 옆에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는 그 공장들이 보입니다. 많이들 보실 텐데 여기를 깡깡이 예술마을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평동이라는 지역이고 여기 조선소가 계속 많은데 굉장한 산업 지역이에요. 산업 공장이 있는 공장지대인데 마을이라고 하면 되게 좀 따뜻한 느낌이죠. 삶이 뭐 살아가는 느낌이 그렇죠, 들고 그렇죠. 어떻게 이 공장 지역이 마을이라고 불리게 됐는지 그리고 깡깡이라고 하는 이런 의성어라고 하나요? 이 단어가 어떻게 이 영도 하면 깡깡이 딱 그 지역에 있어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만큼 이런 지리적 정보를 갖게 된 단어까지 됐을지 이게 좀 궁금해서 관련 책을 좀 찾아봤고 영도가 궁금하신 분들한테도 소개해 줄 만한 책이라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 플랜B가 엮어낸 책이고 제목은 도시를 움직이는 상상력이라는 책입니다. 도시를 움직이는 상상력. 그러니까 이 깡깡이 예술마을이 이 처음에 생긴 움직임 네. 그리고 영도 사람들의 이 상상력이 가미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뭐 제목이 아주 내용을 직관적으로 담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부제를 살펴보면 도시재생, 문화예술, 또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바라본 깡깡이 예술마을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랜B라는 단체가 깡깡이 예술마을이라는 하나의 어떤 문화사업을 진행을 한 팀이고 이 팀이 좀 이미 5년 이상이 지난 사업인데 이 사업을 복기를 해보고 이 사업의 의미가 뭔지를 정리해 놓은 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단체가 정리를 한 도서라서 아마 좀 정확한 의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일단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다 소개를 좀 드리면요. 이 영도라는 지역이 조선소가 처음 언제 만들어졌냐면 1887년에 당시 이제 일본인 사업자가 와서 다나카 조선소를 처음 만듭니다. 그래서 영도에 조선소가 처음 만들어지게 돼요. 네. 여기서부터 목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후에 이제 근대 산업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철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영도란 지역이 어떻게 조선소가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처음에 역사적 배경이 되게 되고요. 조선소가 있으니까 조선소라는 지역은 이 하나의 산업 형태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오게 되고 또 조선소가 있으면 부가되는 부품을 만들어야 되는 부품 수리소가 옆에 엄청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노동자가 영도로 모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영도란 지역이 산업이 많아지게 되고 네. 또 이 대평동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땅이 필요해지게 됐고 영도의 형태가 매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도의 지역은 다 매립된 지역이에요. 그래요? 네, 앞에 자갈치에서 봤을 때 그 지역은 그 매립된 지역이고 원래 땅이 아니었네요? 아니었어요. 거기는 그냥 이제 모래톱이 있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영도가 있고 옆에 이렇게 송도 이렇게 움푹 들어와 있어서 바람을 피할 수 있어서 대풍포라는 이름이 붙었던 지역인데 그게 지금 대평동이 됐고 그렇게 지금의 해안선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영도를 한 5번 정도 가봤는데 5번이나 오셨는데 네, 저랑은 한 번밖에 안 만나셨네요. 그렇네요. 뭐. 갑자기 난처- 방송 중에 난처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자, 영도하면 그래서 전 떠오르는 게 배, 네. 그다음에 이제 공장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영도다리 넘어갈 때 그게 자연스럽게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조선소와 수많은 배가 있던 곳이 매립대 땅이었다라는 건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깡깡이는 뭡니까? 이 깡깡은 그냥 소리 같은데. 네, 역시나 이 조선소와 관련된 배와 관련된 소리입니다. 깡깡이라는 배와? 소리가 관련된 소리예요. 네. 일단 그 배를 만들면서 나오는 소리라기보다는 수리하면서 나오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수리할 때 깡깡 소리가 납니까? 네.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그 조선소가 원래는 이제 배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영도가 배를 그렇죠. 만드는 조선소였는데 네. 거제도랑 저 거제도. 광양이랑 어. 이렇게 조선소가 그쪽으로 국책사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기능이 거제도랑 광양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네. 넘어가게 되면서 그러면 여기에 시스템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보니 지금은 배 만드는 게 엄청 커져서 LNG 선도 있고 엄청 커져가지고 지금 배 만드는 건 되게 큰데 이때는 배가 조금 작았다 보니까 여기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배를 수리를 하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리 조선소로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수리를 하게 되는데 배가 수리하기 위해서 배가 이제 바다에 있다가 딱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 뭐가 제일 많냐면 따개비, 홍합 이런 배에 붙어 있는 배에 거구나. 붙어 있는 조개류들이 배 밑에 덕지덕지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배의 하부에 그 부품 안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오, 따개비들이. 그래요. 겉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따개비들이 붙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배의 속력 노트도 잘 안 나오게 되고 그리고 철을 갉아먹어요. 그 조개류들이. 그래서 배가 부식돼서 이제 어떤 이렇게 구멍이 날 위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배가 올라오고 나서 밑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첫 번째 일인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다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따개비를 다 뗀다고? 네, 떼야죠. 사람이. 사람이. 그래서 오른손에는 망치, 왼손에는 쇠끌개를 들고 네. 배에 붙어서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배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엄청 크죠. 야, 그걸 사람이 다 사람이. 합니까? 네. 지금은 이제 고압에 물을 쏴서 떨어뜨리는데 그때는 사람이 다 가서. 야. 그래서 그 반대편인 자갈치랑 남포동에서는 하루 종일 깡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배를 때리는 깡깡 소리가 들리는 거. 그래서 깡깡이 마을이 된 거고. 아까 이제 노동자 얘기 해주셨는데 이 당시도 이제 거의 다 그 일은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했어요. 왜냐하면 남성보다 좀 체구가 작고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배를 위에서부터 이제 그네처럼 나무 판자에 줄을 대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네요? 네, 이렇게 앉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배가 1~2m도 아닌데. 네. 그 큰 배를. 아. 그래서 가벼워야 되니 여성 노동자들이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들어가게 됐고 손으로 다 그걸 제거를 하게 됐고 그게 깡깡이고 그래서 깡깡이 아진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수리 조선소가 만들어지고 그 공간을 여성들이 채웠군요. 또 조선소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 위험하고 거칠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깡깡이 예술마을 이렇게 하나의 공간으로 탄생하게 된 겁니까? 네, 그래서 영도 대평동에 가보면 이제 큰 아파트에 검은색 벽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제 검은색 벽화 그림. 네, 거기 벽화 그림 보면 네. 한 할머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 그 이름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예술 작품이고 이제 실제 존재하는 여성을 그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작가가 깡깡이 아줌매들을 다 보고 가상으로 만들어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깡깡이 예술마을이라는 곳을 기억하고자 했던 건 여기서 일어났던 어떤 노동의 형태 그리고 이 깡깡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큰 배에 매달려서 내려오면서 했던 분들 또 이게 배에 납품기한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한국이 납품기한을 잘 맞추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오고 전 세계에서 오거든요. 근데 그게 다 맞추려고 한다고 하는 건 사람이 결국에는 새벽까지 일을 한다라는 뜻과 똑같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긴 판자에 줄을 묶고 그 판자 위에 보통 4명의 여성 노동자가 올라탑니다. 네. 위에서부터 줄을 풀어주면서 배에 녹 제거하면서 내려오는 건데 한 사람이라도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면 안 돼요. 아, 4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니까 납품 기한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물도 안 마시고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굉장히 낙상 사고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떨어졌다고요? 네, 그럼요. 배가 높고 또 안전장치가 그 당시에 많이 없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 누구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런 근대 산업의 중심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실제 사람들이 겪었던 아쉬움과 고통도 있고, 그리고 골목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이런 상실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역사성을 이제 시각화했던 작업이 깡깡예술마을이고, 이제 그 기록과 작업의 형태가 이 책에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영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또 이게 해운대보다 영도를 찾는 관광객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영도를 향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깡깡이 예술마을, 이게 맞죠? 네, 뭐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벽화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녹과 철 냄새만 가득하던 지역에 이제 시각적 요소가 많이 생기니까 확실히 요즘은 또 이렇게 SNS에 사진도 찍고 하니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여기 가면 이렇게 시각화된 작업도 있고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예술 작품도 많고요. 할머니들이 이제 시화 수업을 받고 자기의 삶을 시로 표현한 글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시. 네, 시. 보면 좀 짠한 시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여기 이런 분들이 사셨구나, 이런 분 이렇게 오게 되셨구나를 볼 수 있고, 또 자갈치와 이제 영도 연결하는 옛날에 도선이라고 해서 배가 있었는데 그 약간 재생한 형태의 해상 투어 배가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영도를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깡깡이 예술마을이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이름을 따서 예술마을을 만들고 나서 관리가 잘 안 되거나 네. 또 침체가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네. 깡깡이 예술마을은 어떻습니까? 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인하고 일본인 유학생분들과 함께 교류하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모시고 갔어요. 영도 깡깡이 예술마을을 가보니 확실히 해풍의 힘이 무서운지 벽화가 많이 뜯어져 있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그리고 그때 설치됐던 어떤 예술 작품들이 많이 이제 녹슬어 있고 그냥 이렇게 무너져 있고 하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시간이 지나니 이 시도했던 것들도 이제 좀 빛을 발하는 게 물리적으로 보여요. 근데 어떤 물리적인 연속성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사실 어떤 도시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새롭게 개발해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시점에서 평가를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시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가 이 책의 중요한 논의 지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은 이 사업을 시도했던 팀에서 만들어 놓았던 책이라 이런 의도가 있고 고민했고 시도했는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또 도시를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는 입장에서 이 책이 물리적인 공간의 형태로만 도시를 바라보면 안 되겠다. 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이 추상적인 형태를 시각화했던 이유가 이 추상적인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설득하려고 했던 작업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는 굉장히 추상적인 에너지,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물리적 요소와 다르게 중요하다. 이거를 한번 살려보려고 했던 시도가 여기 있고, 우리는 그럼 이 시도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이 책이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깡깡이 예술마을을 그냥 관광지로 가는 것도 저는 물론 의미가 있지만 어떤 도시재생의 현장을 한번 고민하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통해서 이 공간을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도라는 주제로 책과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림자들의 섬이었고, 책은 도시를 움직이는 상상력인데 또 영도다리 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언제 열립니까? 오늘부터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열리니까.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딱 주말 활용해서 네. 영도에 대해서 찾아오고, 또 만약에 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책과 영화를 통해서 영도를 만나보면 네.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컬처클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